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한국세무회계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송달입니다. 이게 그냥 세금 서류 받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당신의 권리 보호랑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냥 서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송달이 정확히 뭐고 또 그 효력 발생 시점을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세무행정에서 송달이라는 건요, 단순 전달이 아니라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이자 또 불복 청구나 소송 같은 거 할 때 그 시작일, 기산점이 되는 법적 행위입니다. 아, 기산점. 그러니까 이 송달이 돼야 뭔가 법적인 효력이 생기고 또 내가 뭔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송달 시점을 모르면 이의 제기할 기회 자체가 그냥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와, 중요하네요. 그럼 송달 정의부터 한번 보죠. 자료 보니까 세무관청이 과세나 징수 같은 행정처분 내용을 납세자 같은 분들께 법정 절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법정 절차 그리고 공식적 알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나한테 이런 처분이 내려졌구나 하고 납세자가 명확히 알고 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법에 정해진 대로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알리나요? 보통 우편으로 오는 걸 많이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도 있나요? 네, 방법이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 됩니다. 네 가지나요? 네. 첫째는 이제 세무공무원이 직접 와서 주는 교부 송달. 직접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등기 우편 같은 걸로 보내는 우편 송달. 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이메일 같은 걸로 보내주는 전자 송달도 있고요. 아, 이메일. 편하겠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관도나 게시판, 홈페이지 같은 데 공고하는 공시송달 방식이 있습니다. 아, 공시송달. 주소 불명일 때. 그렇군요. 방식이 다양하네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요, 이 방식마다 법적으로 서류를 받았다, 이렇게 인정되는 시점이 다 다르다고 하던데요. 그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핵심이요? 네, 방식마다 효력 발생 시점에 달라서 이게 권리행사기관 개상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어떻게 다른 거죠? 자, 보세요. 교부 송달, 그러니까 직접 받거나 우편 송달, 우편함에 꽂히거나 했을 때는요. 서류가 실제로 나한테 도달했을 때, 그때 효력이 생겨요. 네, 도달했을 때. 이건 직관적이네요. 그렇죠. 비교적 명확하죠. 그런데 전자송달은 좀 달라요. 아, 전자송달. 아까 이메일로 받는 거요?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메일을 열어봐야 효력이 생기나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전자송달은 지정된 이메일 주소 같은 곳에 그 파일이 입력, 그러니까 저장된 시점에 바로 효력이 생겨버립니다. 네, 저장만 되면요. 제가 확인 안 했어도요? 네. 확인 여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시스템에 딱 저장된 그 순간 법적으로는 송달이 완료된 걸로 봅니다. 와,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바쁘거나 실수로 메일 확인 늦게 하면 스팸함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죠. 물론 시스템 오류라든지 아니면 정말 스팸 처리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다투볼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원칙은 저장 시점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휴가 다녀와서 메일함을 열어봤는데 그 전자송달된 고지서가 와 있었고 근데 이미 불복 청구 기간이 꽤 지나버린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의 제기 기회를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짜 아찔한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공시송달은요. 주소 몰라서 게시판 같은 데 붙인다는 거. 이것도 내가 못 보낸 그냥 끝인가요? 공시송달은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관보나 게시판, 홈페이지 같은 데 공고를 하고 그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14일요? 네, 보름 정도죠. 그러니까 실제로 받는지 안 받는지는 상관없이 14일 지나면 법적으로 송달된 걸로 간주되는 겁니다. 아, 이것도 무섭네요. 주소 바뀌면 꼭 신고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주소 변경 신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오늘 얘기를 종합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송달되었는지, 그리고 그 법적 효력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지, 이걸 모르면 진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툴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송달 방식과 그 효력 발생 시점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세금 관련 문제에서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배웠습니다. 이 세무서리 송달이라는 게 그냥 우편물 받는 게 아니라 법적 효력과 권리 행사의 출발 신호탄 같은 거라는 거. 특히 방식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이 확 달라진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더 덧붙이자면요. 생각해 볼 만한 점인데, 네, 어떤 거죠? 요즘 뭐든 다 디지털화되면서 전자송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편리하긴 한데 혹시 이메일 확인을 좀 소홀히 하거나 계정이 너무 많아서 놓치거나 하면서 중요한 세무서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나도 모르게 지나쳐버릴 위험, 이것도 같이 커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그러네요.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함정 같은 거네요. 네, 이런 기술의 편리함 이면에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